자, 그러면 이번 주 정치회전 황혜진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1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서 다시 이제 협상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두 가지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사위하고 사법위원회하고 법제위원회로 구별을 해서 사법위원회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등을 관할하고 문제가 됐던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갖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상설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야 의원들을 한 40~50명 집어넣어서 그 위원장은 1, 2년 정도씩 여당, 야당이 번갈아서 하자. 네. 그 대신 처음은 민주당이 선택권을 갖는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상임위원장을 오늘 뽑을 수가 있죠.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를 4시에 열어서 지금 열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의장이 결심을 하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뽑고 그 인사발령을 해야죠. 말하자면 회사 같으면 그 각 상임위원회 그 부서죠. 회사로 말하면 부서에 국회의원들을 배치해서 일을 하는데 그 어느 부서에 어느 의원을 보낼지를 어느 상임위 이제 명단을 내라 그랬는데 민주당은 냈고 통합당은 안 냈죠. 그걸 내면 이제 의장이 거기다 직권으로 배정해버리면 끝나니까 그 대신에 내놓은 제안이 상임위원회마다 정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법제사법위원회는 몇 명, 국토위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방위, 외통위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도 바뀌고 이 의원 정수는 국회 그 규칙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법령은 아니고 국회에서 정하면 되는데 그걸 먼저 정하자. 이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국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그걸 모여서 정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정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의장이 그건 받아들였죠. 특위를 만들어서 그걸 정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 이걸 이용해서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일단 받아들였지만 시간 끌기에 이걸 이용하면은 그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상임위원장을 뽑는 게 중요하니까 국회의장이 그거는 할 권한이 있죠. 지금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4시에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을지 그것도 좀 미룰지 그건 아직 봐야 되겠네요. 아까 법제 사법 나누자 그랬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사법을 이걸 통합당 입장에선 나눠 갖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안이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구체적인 제안은 그 민주당이 가장 이제 문제를 삼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국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충돌 다시 조금 전부터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 왔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관행을 핑계 삼아 법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법을 어기는 잘못된 형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를 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 의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래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들으셨지만 주호영 대표는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뭐 이런 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오늘 하겠다 상임위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전 상황이죠. 이해찬 대표가 오늘 상임위원장 다 선출해가지고 국회 그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그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1시 반부터 협상을 하다가
그 박병석 의장이 일단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네.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양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또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오늘 일단 상임위원회 그 위원들 어느 위원회 몇 명 예. 이런 걸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는 여야 정당 모두 굉장히 많이 지원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국회의 그 국토위 같은 경우는 뭐 전철, 도로 같은 그 개발, 지역 개발, 교통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예. 그래서 정수가 좀 많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 여야 배분 비율 이런 거 먼저 하자는 건데 그것까지는 지금 그 민주당도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였는데 이걸 가지고 길게는 못 한다라는 건데 지금 오늘 4시 민주당은 지금 시간 끌기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의심을 거죠?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의장도 지금 처음부터 너무 강행을 하기가 좀 모양새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주고 야당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건데 그래서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지 예. 그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더 걸리건 덜 걸리건 간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설출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못 주고 이 두 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입장, 강경한 입장이죠. 예. 늘 나온 얘기지만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데 예결위 주고 법제 가져오겠다 뭐 이거겠죠 네, 아직?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상해 보겠다. 뭐 이런 11대 7로 상임위원장은 나눠주겠고 예. 뭐 국토위까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예. 위원회도 그것도 주겠다? 야당한테 줄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떤 그 개수로만 보면 완전히 밀어붙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다 가져온다 그랬다가 11대 7을 받아라 예.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주고 주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우리가 18개 다 먹을 수도 예. 있다라는 그 입장으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지금 오늘이 고비인데 오늘 좀 봐야겠습니다. 상황이 예. 굉장히 유동적이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법제 사법 분리해가지고 분리하는 안은 받을 가능성 거의 없죠.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 법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법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순수하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의 법무부 등의 그 사무를 관할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문제가 됐던 법안의 자구체계심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이렇게 참고하는 그런 무슨 자문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는 예.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과도한 권한을 줘가지고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을 시간 끌기는 못하게 끌게 하거나 하겠다. 법안을 예. 막거나 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견인데 예.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지금 그 통합당이 제안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네요. 그 예. 내용은 민주당은 못 받겠다는 겁니다. 못 그리고 받겠다는 거죠. 예. 거기에 또 통합당에서 지금 번갈아가면서 여야가 하자라니까 지금 1년이나 2년을 민주당이 했다가 다음에 야당으로 넘어가면 그때 또 그걸 빌미로 예. 거기서 상원 노릇을 할 테니까 못 받겠다는 거죠. 그거는. 법제는 하여튼 그 법사위원회는 아예 이건 우리 거다라는 어떤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협상 대상이 아니다, 법사위원회는. 주호영 그렇죠? 원내대표도 지금 입장이 사실 이 저항 수단은 없잖아요. 의석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국회 초반에 장애 투쟁이나 뭐 물리적 투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민 여론이 아주 코로나19 위기에 따갑죠. 그러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주호영 그 통합당 원내대표 여기서 물러서기가 어려워요. 예. 첫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줘버리고 나면 당에서 영이 안 쓰고 굉장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차라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는 타협 못한다. 예. 민주당 너희들이 마음대로 힘으로 밀어붙여라. 예. 그리고 다 가져가라. 이거까지. 가져가라. 예. 다 가져갈 테면 다 가져가라.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렇게 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당하는 의석수에 당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당내에서도 타협을 안 했다는 그 타협했다는 비난을 좀 받는 것도 덜 할 거고 국민들한테 좀 동정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황 기자께서는 다 던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협상하다 보면은. 주호영 예.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죠. 예.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당내 입지가 예. 아주 곤란해서.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이 내심 밀어붙이면 그냥 당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예.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예. 약하게 당하는 모습. 그러면 이건 뭐 지켜보면 네. 금방 나올 것 같고요. 통합당 얘기 가볼까요? 또 네네. 기본소득 얘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발언으로 불이 붙은 기본소득 논란에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가세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당의 목표로 삼은 정당도 원내 진출했는데요. 먼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 생존과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갖기 어려운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부의 극심한 편중, 일자리의 소멸, 생계소득의 소실을 가져오는 이 피할 수 없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는 일자리 몇 개를 늘려 당장 급한 물길을 막을 보가 아니라 전례 없는 대홍수 위에 띄울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방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원내 7개 정당의 대표가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열어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지급 시기와 범위, 재원 마련 방안, 국민 공론화와 수기 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 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자, 기본소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당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지금 이낙연 의원도 끼어들었죠, 이제? 네, 이낙연 의원이 본인이 뭐 직접 그 자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언론사의 질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겠죠. 이낙연 의원이 대표적인 대권 주자니까 얘기를 했는데 취지를 이해한다. 예. 논쟁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지금 다른 복지제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상당히 좀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런데요, 이게 보면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 있다, 뭐 여기에 대한 분석은 뭐 다양하고 또 대부분은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데 대강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해보자는 어떤 얘기는 굉장히 무르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제를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작전이 상당히 먹혔어요. 예. 그 이슈를 만들었죠. 이슈를 만들고 그 던져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쓰면서 이게 큰 이제 화두가 됐는데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이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원래 이 주장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이고 예,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고 좀 뭐랄까 기존의 그 정치 문법에 어울리지 않게 좀 파괴적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상 타파적인 면이 많은 뭐 그런 스타일인데 정치 스타일이 일단 해보자. 해보고서 어디가 부족한지 논의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사 얘기는 이게 무슨 복지 정책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주고 실업자도 주자는 얘기냐. 이거 비현실적이고 차라리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가 고용보험을 혜택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오늘 이낙연 그 민주당 의원도 전 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는 홍준표 의원은 이거는 사회주의 배급제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쭉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논의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 단계고 심지어 이제 이거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측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인디언들이 살잖아요.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인디언들한테 그 기본적인 소득을 주거든요. 그런데 인디언 그 보호구역에 있는 그 인디언들에게 준 기본소득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패했다. 그 인디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자. 뭐 이런 반대론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결국 증세 논의와도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19 위기도 있고 어쨌거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간이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렇죠. 언젠가는 이거를 많습니다.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선 주자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오전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후에 이제 자세히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다. 쉽게 되는 얘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을 많이 뺐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대선 때까지 굉장히 아마 큰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기본소득을 던진 것이요. 보면 통합당을 흔들어 놓고 이 정치판을 흔들어 놓는 데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이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꾸로 서구 유럽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논의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앞으로 대선에선 어떤 이 노선을 들어서 대단한 어떤 중심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맞죠? 지금 이게? 지금은 그런데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괜찮지만 세금, 재원, 돈 어디서 조달할 거냐는 문제가 나면 이게 상당히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누구도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을 제외한 내가 보수다라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부정적이었죠. 예. 그런 분들을 빼고는 아마 이거를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대놓고 그렇죠. 이거 안 싫다는 된다고 얘기가 얘기하고 쉽지 않겠죠. 않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이게 또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렇지만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논란이죠.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근데 뜨거운 그렇죠.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네. 의원이요.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예. 여러 가지 기사도 예, 많이 나오고 예. 많이 만나죠. 초선 의원들도 만나고요. 정치인이 많이 만나는 게 보폭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자타공인 대선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예. 무슨 일을 해도 다 연결시켜서 기사를 예.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언론의 속성이고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다 대권과 뭐 아니면은 당권과 예. 연결해서 뭐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지지 세력을 넓히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게 정치의 기본이죠. 그거는 정치의 예. 기본인데 7일 날 일요일 날 어제 뭐 종로 지역구에서 기자 아나운서 출신들 신문방송 출신들 언론인 출신들 이제 예. 초선 의원들을 아마 노웅래 의원이 주재를 예. 해가서 모았다는데요. 뭐 거기 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뭐 양기대 전 광명시장 예. 등등 뭐 여러 이렇게 기자 출신 또 아나운서 출신 또 PD 출신들 언론인들 이낙연 총리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네. 언론인 선배 자격으로 만나서 막걸리를 먹고 뭐 친목을 도모했다는데 그거를 뭐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정치 관련 특히 당권 뭐 그다음에 대선 관련 얘기는 안 했다 그래요. 예. 뭐 이낙연 전 총리도 알고서 기자들이 쫓아가니까 뉴스 내는 얘기 안 할 거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다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기자 출신들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을까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을까요? 뭐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주장하니까 일단 뭐 그렇게 알아야죠. 뭐 예,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근데 예. 그리고 나서 11일 날인가는 원래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충청권의 단체장 의원들이랑 만나서 회의를 했고 오늘은 영남권 지역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전부 국회 주변에 지금 예. 특명히 대기하라는 내렸죠. 명령이 있죠. 국회나 뭐 예. 여의도 근처에서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라. 예. 그래서 그 모임은 취소했는데 10일 날인가 부산 경남 PK 지역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많잖아요. 민주당 예. 3명밖에 안 됐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그 낙선 의원들 만나는 모임이 있다는데 그거를 주선한 분이 배재정 예. 전 총리 비서실장이죠. 예. 부산 사상구에서 낙선했는데 예. 배재정 위원장 전 총리 비서실장은 또 대표적인 부산의 문재인계 예.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를 물려받은 아주 친문 인사죠. 그래서 아마 다리를 나가지고 만나는 모양인데 이게 부산 경남에 지금 친노 친문의 본거지죠. 거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본거지인데 그쪽에 지금 친노 친문 인사들이 상당히 김영춘 전 의원과 가까운 분도 있고 같은 또 김영춘 의원을 통해서 김부겸 의원이랑 박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의원이랑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넘어올 때 같이 넘어온 뭐 인연도 있고 그래서 예. 지역적인 그런 인연도 있고 뭐 그래서 정치적 인연으로 김부겸 전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모임 역시 뭐 대권이나 뭐 당권이랑 연결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보폭을 넓히는 모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보는 것도 좀 이상하죠. 다 있는 거죠 그런 면이. 뭐 기자들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모든 행위를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정도 되는 인물이 움직이면 다 이렇게 그렇게 또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요.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네. 정세균 총리랑 김부겸 의원의 연합설. 그럼 불이 꺼진 거죠 지금? 불이 꺼졌죠. 그리고 황급히 껐죠. 정세균 껐죠. 꺼지기도 하고. 정세균 예. 총리 쪽에서 그런 말이 막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이거를 빨리 조기에 진화를 하자. 그래서 아마 본인 정 총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그런 얘기 할 틈이 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예.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당권 대권에 관심 가질 겨를도 없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도 그날 대궁벽 지역 떨어진 후보자들, 낙선자들 위로하는 모임으로 밥 사주겠다고 좋은 예. 뜻으로 모인 모임인데 이런 말이 나서 자기가 굉장히 정 총리한테 미안하다, 정세균 총리한테 예.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런 건데 이런 얘기 가운데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정세균 총리가 분명히 지금은 뭐 현직 총리 입장에서
본인 말씀대로 이 코로나19 위기의 총리가 당권인이 대권인이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죠. 말이 안 되고 불리하고, 예. 도움이 될 게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전혀 없는 예. 상황이죠.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실제로 2012년에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적도 있고 그리고 대권에 그 관심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주변에서 보고 있거든요. 잠재적인 대권 주자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총리를 한 번 더 임명을 하면 총리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영원히 꺼지진 않죠. 일단 예. 급하게 불을 껐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정세균 총리도 원하지 않겠죠. 때가 아닐 때라는 생각일 뿐이지 정세균 총리 자신이 대권 주자라는 거는 품고 있겠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고 평해 주는데 정치인이 싫어하지 않겠죠. 당연히 예. 싫어하지 않는데 본인이 사실은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하여튼 잠재적인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 군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